그런데 그런 분들은 정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다음에는 굳이 이것을 하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yes, 나는 59세예요. 혹은 나는 50세예요. 이런 분한테 이 답이 yes일 수 있고 똑같은 50세인 사람에게 이 답이 no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컨버트를 할까요 말까요가. 왜냐하면 그분의 상황에 따라서 되게 다를 수 있는데 거듭 얘기하지만 이번에 내 텍스 브래킷이 앞으로보다 좀 낮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내가 나이가 돼서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Age라고 하죠. 지금 뭐 73세가 되면 찾기 꼭 시작해야 돼. 혹은 74세가 되면 꼭 찾기 시작해야 돼. 근데 저는 그때도 이 돈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꼭 찾아야 되는 걸 만들고 싶지 않고 그때 인컴을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하는 분들은 요걸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인컴이 얼마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유는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게 또 특히 더 그래요. 캘리포니아는 그렇게 하잖아. 법이 통과됐잖아. 그 자산이 얼마나 많아도 인컴이 작으면 메디케이드를 준다잖아요. 그죠? 준대요. 벌써 통과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자산은 많지만 인컴을 줄이시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컴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근데 IRA, Traditional IRA나 Traditional 401k 그러니까 이 돈을 넣을 때마다 텍스 혜택을 받으신 돈은 그 어느 나이가 되면 RMD가 적용돼서 그 돈을 일정 부분을 꼭 찾아야 돼요. 그러면 내 인컴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를 내가 지금 바꾸는데 컨시더를 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 내가 또 이제 은퇴하는 쪽에 나이가 가까워지면 컨시더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거 Roth 컨버전을 하면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죠? 나중에 안 찾아도 돼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줄 때도 자녀도 텍스를 하나도 안 내도 돼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또 내 인컴을 컨트롤할 수 있어. 나이가 많은데 내 인컴을 많이 안 해도 된단 말이죠. 자산이 중요하지 않을 경우에. 그런데 무슨 텍스가 발생할 수 있냐면 그렇죠. 내가 이거를 이번 해에 Roth 컨버전을 하면 이번 해에는 taxable income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텍스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텍스를 내야 되면은 이번 24년도에 텍스가 인컴이 높아지니까 혹시 내가 오바마 케어를 갖고 있으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보고했던 것보다 높아지면 이제 돈을 좀 토해내야지. 텍스 보고할 때. 그런 점이 있고 메디케어 프리미엄이 인슈런스 프리미엄이 정해질 사람이면 이게 영향을 또 줄 수 있고 소셜 시큐리티 받으시는 분들은 또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네. 이해가 됩니까? 네. 오케이. 궁금한 거 있어요? 지금 방금 얘기하신 건데 그러면 지금 이번에 딱 그 오바마 케어를 받고 있으면 그때 지금 인컴이 요때 지금 컨버트를 하면 요때 높아지니까 지금 그게 돈을 물어낼 수도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오바마 케어를 또 리뉴하게 되면 그걸 만약에 다시 그 IRA로 넣었으면 그때는 다시 원래 인컴으로 해서 리뉴를 하니까 그때 프리미엄에는 영향을 주는 게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아마 그 퀘스천이 이거겠죠. 내가 오바마 케어의 프리미엄을 책정할 때는 내가 2024년도에 인컴이 하는 요 정도 거예요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 인컴, 버는 인컴보다 지금 컨버전을 하면 늘어나잖아. 네, 맞아요. 그게 늘어나면 텍스 보고할 때 인컴이 내가 얘기했던 것보다 많아지니까 토해내야지. 그러면 그때만 토해내고 그렇지. 그 다음에는 2025년 다른 그 원래 인컴으로 해서 다시 또 할 수 있는 프리미엄이 거지. 책정이 되는 거고. 네. 예. 근데 내년에도 내가 또 컨버트를 할래요. 그러면 그 해도 늘어나는 거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파이낸셜 플래닝을 하고 나면 한 번 하면 이제 내 인생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매년 변하는 어떤 그 변수에 따라서 내가 조금씩 뭐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주어진 텍스 코드와 내 주어진 상황을 잘 활용하려고 하면 매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행동을 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여러분 중에 Roth IRA 어카운트가 없으시는 분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Roth IRA가 어카운트가 적어도 5년이 있어야 5년이 있어야
잘한 것에 대한 텍스를 안 내시는 거예요. 찾을 때. 그러니까 열어놓으면 돼요. 그냥 조금 넣어놓든지 상관은 없고. 그러면 상속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상속을 받은 사람은 아무 때나 찾아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갖고 있던 사람이 5년 이상 갖고 있다가 상속을 하게 되면? 그쵸? 그거하고는 그렇게 이제 상속하고는 연관이 되어 있지는 않은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걸 갖고 있는데 내가 써. 그런데 그 원금 말고 잘한 것에 대한 것은 텍스를 안 내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지금 그러려고 하면 뭔가 Roth IRA 어카운트를 연지 5년이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라스 IRA 어카운트에 내가 돈을 갖고 있다가 내가 그 돈을 이제 나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냥 상속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걔가 받은 애가 우리 애가 나 돈 없어서 이거 아버지한테 받은 거 이거 찾아야겠어. 그러면 걔는 그때 찾으면 돼요. 그냥 아무 텍스 안 내고 네, 찾으면 돼. 그러니까 상속을 해주기에는 굉장히 좋은 어카운트죠. 예, 왜냐하면 트래디셔널 IRA를 상속해주게 되면 트래디셔널 IRA 현재 법은 그 상속자,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자가 아닌 다음에 자녀들이나 그 외 상속자들은 10년 내에 다 써야 돼요. 다 찾아야 돼요. 예. 그럼 선생님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결정을 했어요. 이거를 IRA로 옮겨야겠다. 라스 IRA로 옮겨야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야 되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면. 네. 그러니까 이제 라스 IRA로 컨버트를 하겠다는 뜻은 내가 IRA가 있다는 거지. 네네. 뭐 은퇴 연금이 뭔가 있다는 거지. Let's just say 개인을 차원에서 트래디셔널 IRA가 있다고 쳐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이 많으니까 뱅크 어카운트를 갖고 있어. 세이빙스 어카운트의 형식으로 IRA가 딱 트래디셔널 IRA가 있어. 그러면 요거를 먼저 어디에든지 Roth IRA 어카운트를 열어야 돼요. 그걸 열어. 어디에 열든지. 어드바이저랑 하셔서 여러 도움을 받아서 열으셔도 되고 본인이 직접 브로커 딜러를 어카운트 열어서 열어도 되고 Roth IRA라는 그런 이렇게 그 버킷을 만들어 놔요. 그러고 나서 여기 연락을 하는 거지. 나 요거 디렉트 롤오버를 해줘. 그러면 여기서 뱅크에서 이 어카운트로 돈이 직접 가는 거예요. 돈이 직접 가고 나서 2024년도에 내가 그걸 했으면 요 은행에서 1099R이라는 걸 이슈해요. 그게 보통 2월 초에는 보통 이슈를 해요. 그러니까 1099R을 이슈하면 거기에 쓰여 있어. 이 사람이 트래디셔널 IRA 돈 얼마를 이렇게 Roth로 했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텍스를 내는 거예요. 텍스를 내고 일로 들어가고 여기 들어간 건 어떻게 여러분? 투자를 하셔야겠지. 그냥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넣어놓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뭐 머니마켓에 넣어놓는 것도 여러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나마 그렇게 넣어놨는데 그나마 high yield account, savings account 이자를 좀 주는 거든지 그나마 뭐 CD라도 넣어놔야지 여러분. 뭔가 좀 잘해야 되잖아요. 은퇴연금을 이제 이런 형식으로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잖아.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것을 적어도 인플레이션만큼은 우리가 좀 빚을 해보고 더 나아가서 그보다 잘하면 좋겠다 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가 분명히 있지만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한 리스크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제 어드바이저랑 일을 하게 되면 그걸 해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자꾸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더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회사에서 펜션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은퇴하면 얼마씩을 받는 거가. 근데 펜션을 해서 하면 좋았던 거는 물론 회사에서 해줘서도 좋았지만 회사에서 그걸 하면 개인들은 사실 걱정할 게 없었던 거야. 어디에 투자하지? 이 걱정을 안 해도 돼. 왜냐면 그 버든이 돈을 만들어야 되는 그 책임감이 회사에 있었던 거예요. 돈을 잘하게 하는 책임감이.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전문가를 써서 했잖아. 그러니까 개인인 내 직원은 내가 이거 어디에 투자했지, 뭐가 했지 이 걱정을 안 한 거예요. 알 필요도 없었어. 근데 요게 defined benefit이지 그게요. 펜션이. 근데 그게 바뀌었잖아요. defined contribution으로. 401k로 뭐 이런 게 바뀌었잖아요. 딜레마가 뭐냐면 개인들은 아이디어가 대부분 없는 거예요. 어디에 넣어야지 이게 잘하지 이 생각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 뭐 그런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해본 적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일하는데 바쁘니까. 그래서
401k로 이게 바뀌고 나서 사람들의 은퇴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지. 그야말로 예전에는 소셜 스키ュ리티 베네핏이 있고 펜션이 있고 거기에 내가 컨트리뷰트 한 거 좀 있고 혹은 내 세이빙스가 좀 이렇게 해서 은퇴가 되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목숨 거는 게 뭐예요? 소셜 스키ュ리티인 거야. 왜냐하면 펜션이 없어지니까. 근데 펜션은 다시 말해서 회사가 그 돈을 잘하게 하는 버든 책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각자가 그 짐을 지게 된 거지. 내가 내 돈을 매니지해야 되는 거가 상황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너무 골치 아프지만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딴 거는 거듭 얘기 뭐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하는데 안 배워도 이제 사람을 쓰고 도움을 청하면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돈은 대충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대충은 뭐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알아야 돼. 아니면은 이게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게 포텐셜이 제일 많아요. 특별히 내가 캐시가 있으면, 내가 은행에 돈이 있으면, 돈이 아예 없으면 오지도 않겠죠. 이렇게 돈이 아예 없는 걸 더 잘 아시더라고. 그런 것 같아. 돈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거를 내가 모르고 있으면 내가 아직 원하지 않는 곳에 돈을 넣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이해가 안 되는데 하니까. 근데 우리가 30대, 40대, 심지어 50대 초반만 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프라임 났을 때 2007년, 8년 이때 나이 드셨는데 그야말로 자살하신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좌절감이 너무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거는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이거는 들어서 좀 알아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궁금한 거 다 됐습니까?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